삼촌은 이른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조깅을 하시는 코스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뒷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는데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삼촌은 다름없이 조깅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참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 앞에 있는 소나무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서 가까이 걸어가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삼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게 만약 귀신이라면 어서 도망가야 하는데 사람이 목매달고 자살한 거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테니까요. 결국 삼촌은 두려움을 참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접근해보자 아직 날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고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시체로 삼촌은 결론을 내리셨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삼촌은 왔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가 바로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아까 그 장소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문제의 장소로 돌아오시는데 30분 안팎으로 걸리셨다는데요. 경찰 아저씨와 와보니 황당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경찰은 삼촌 보고 첫 새벽부터 술 마셨냐고 하고 삼촌은 어이가 없어서 그 나무에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 소나무에서 제일 큰 가지 부분이 톱으로 썰린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잘린 시간은 얼마 안 되는 듯 송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선은 바로 바닥으로 향했죠. 바닥을 보니 뭔가 질질 끌고 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삼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삼촌은 라면을 사러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여쭤보시더랍니다. 자네 그때 뒷산에서 목매단 시체 처음 본 사람이지? 아, 예. 그런데요? 우리 슈퍼 옆주택에 사는 중년 부부 이사 간 거 알아? 삼촌은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딴소리를 꺼내시니. 하지만 어르신 말을 끊을 수는 없어 여쭤보시는 대로 답변해드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신 중년 부부는 동네에서도 유명했답니다. 남편은 중풍에 걸렸고 아내가 남편 목까지 일해서 남편 병간호까지 다 해주는 데다가 사이도 좋아 인꼬 부부로 유명했죠. 예, 어르신.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사 가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늙은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흘려듣도록 해. 아, 예. 내가 어렸을 적엔 먹을 것도 없었고 민심도 흉흉했어. 그래서인진 몰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그때 돌았던 소문이 뭐였는지 알아? 그건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무에 목 매달고 죽은 사람과 그 나무의 가지를 삶아 먹으면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 그냥 늙은이가 하는 소리야. 삼촌은 가게를 나와 파출소로 가볼까 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청소 대행업체 지인의 이야기. 지인이 원룸 모텔 청소 쪽 일을 좀 오래 했는데 모텔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건물주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다길래 올려봅니다. 그리고 같은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조언도 좀 듣고 싶다네요. 건물주께서 숙박업 초보자신데 청소 대행하는 친구에게 이것저것 묻다가 모텔 인수 과정에 이런 것도 있냐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게 미신 관련 매뉴얼인데 참 이걸 듣고 있자니 웃고 넘기기도 애매한 게 부지기수더군요. 그중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죽어서 나온 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되 빈 방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가족 단위 손님들 또는 노름꾼들로 채워야 함. 자살자 발생 시 유서가 없으며 무용고자일 경우 사비를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러줌. 청소 아줌마들이 가끔 하는 낌새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것. 방의 분위기가 어떻다느니, 이상하게 스산하고 습하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 기억해 둘 것. 오래 일하신 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하시던데 퇴실 시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네요. 그러고 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싫더라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지내야 하며 이름을 적어둔 목걸이를 채워주고 고기를 자주 줘야 함. 그리고 산책 자주 할 것. 무언가의 탐지 목적이랍니다. 목류병으로 갑작스레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방 욕조에 소금물을 채워야 함. 방 중에 전구 수명이 유독 빨리 닳는 방이 있으면 창문 구석에 소금을 놔둠.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유독 많이 나오는 방은 개목걸이를 침대 밑에 놔둠. 건물 원주인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걱정도 많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했다는데 알고 보니 원로쯤 되는 분위기에 그 동네 업자들도 깍듯이 모신다네요. 그래서 쉽게 무시를 못하겠다고. 암튼 군대 미신만큼이나 숙박업 미신도 참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물. 크리스마스. 톰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상자가 3개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타는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톰을 보고 있었다. 톰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를 보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긴 바지가 나왔다. 톰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축구공이 나왔다. 톰은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꾹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자전거가 나왔다. 산타는 아예 눈밭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톰에게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다.